누군가 남의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교도소까지 들어갔다 나온다면 신분을 도용당한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법 도박판에서 붙잡힌 4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한 게 들통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 무려 30년 가까이 피해자의 이름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 시절 잃어버린 신분증 한 장 때문에 30년 세월을 소갈이해야 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뉴스타라 잡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춘삼 씨. 김 씨는 얼마 전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은 게 출두하라고 벌금 5만 원 내고 이게 날랐어요. 불법 도박을 했다며 즉결 심판을 받으러 오라는 통보. 도박장은 근처에도 간 적이 없던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건 경찰서에서 우리가 서류가 넘어와서 우리가 보낸 거지. 그걸 알려 그러면 경찰서로 전해라.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서로 달려간 김 씨.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부산의 한 기원에서 불법 도박판을 단속했는데 그곳에서 분명 김 씨가 검거됐다고 했습니다. 도박의 도자도 모른다는 김 씨와 도박판에서 분명 김 씨를 붙잡았다는 경찰. 다행히 도박 현장에서 촬영된 증거 사진이 있어 CCTV는 바로 가려질 수 있었는데요. 당시 도박을 한 사람은 모두 5명. 그런데 사진 어디에도 실제 김춘삼 씨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김춘삼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김춘삼이다 라고 다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사건이 또 터졌구나. 제가 이때까지 있었던 일 쭉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김 씨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한다고 이제 밖에 이제 나가 있어 놓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와요. 새벽에 이제 경찰들이 들어가지고 수갑도 채우고 데려가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김 씨의 집을 찾아오는 경찰들. 느닷없이 폭행범으로 지목돼 연행되기도 하고 불신 검문을 당해 경찰서로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자신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며 부모님께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가기도 했습니다. 군이 있는데 부산 중부경찰서에 뭐냐면은 마약범으로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집에서 면회를 한번 오라 하는 통보가 갔는가 봐, 집에. 물론 이런 일은 모두 실제 김 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김 씨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시작됩니다. 필기하고 2차까지는 전부 뭐 다 우선 합격이 되고 그랬는데 3차에서 연락이 안 오더니 면접 보고 나면. 그 참 이상하다. 알아보니까 거기 전과가 많아 놓으니까. 전과도 보면은 이제 마약 이런 쪽으로 전과가 되어가 있으니까. 취업 시험에서 몇 번의 고배를 마시고 나서야 자신이 전과자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 법원과 경찰서를 돌며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간신히 누명을 벗었지만 비슷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한 5년인가? 이렇게 지나니까 또 한두 곳이 1년에 한두 곳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경찰들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폭력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까지. 게다가 잊을만 하면 날아오는 고지서와 독촉장들. 가입한 적도 없는 유료 방송비가 밀렸다며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수정이 안 되더라고, 처음에 하니까. 경찰서 가면은 당신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소송을 해라. 뭐 소송을 하니까 변호사비가 한 3, 400 들어가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30년 동안이나 이름을 훔쳐 김 씨를 이런 공병에 빠뜨린 걸까? 경찰은 앞서 언급한 도박 현장에서 찍힌 가짜 김춘삼 씨를 수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김 씨의 행세를 해온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피의자는 40대 남성 장모 씨.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김 씨의 행세를 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수배되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런 과거 교도소에 있었던 적이 많아가지고 교도소 가 있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매번 그 김춘삼 씨 이름을
도용한 거죠.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30년 전쯤 피해자 김 씨의 신분증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됐다고 진술했는데요. 우연찮게 자신의 오랜 별명과 같았다는 피해자의 이름. 별명이 이제 거지왕 김춘삼이었어요. 그런 자기는 김춘삼이라는 별명을 듣고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길에서 김춘삼이 주민등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이하고 비슷하고 별명하고 똑같은 이름이다 보니 그때부터 그 사람 이름을 주민번호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렇게 범죄 행각이 들통날 때마다 김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둘러댔던 장 씨. 전부 다 김춘삼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 50명이 아마 전부 다 김춘삼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처음 들었어요. 남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고 또 교도소 복역까지 했지만 경찰은 물론 법원과 교정기관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사진이 안 뜨니까 현장도 없는 상황이고 소홀하게 영리하게 이렇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말 우연의 일치도 하나 있기는 했는데요. 김춘삼 씨하고도 장모의 지문이 또 유사한 게 많아요. 속감 중에 한 8개가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김 씨가 입은 고통에 대해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해야 할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에 그 사람에 대한 확인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점에서 분명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김 씨. 주민등록번호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일이 굉장히 또 많을 거예요. 한 1, 2년 동안은 그걸 다 수정한다고 다니고 하려고 그러면은 수정 모르고 또 아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경찰은 피의자 장 씨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의 30년 고통은 어디에서도 보상받기 어려워 보입니다.